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약간 엇갈린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이 꽤나 깊은데 오늘 코스닥은 1% 이상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약 420개 정도, 그리고 내려가는 종목이 1,100개 정도입니다. 하락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장인데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시장 체감상 더 하락하는 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건 수급 불균형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수혜주 찾기에 불문하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대거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그런 투자 포인트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최효은 앵커가 오늘 시장에서 꼭 주목해야 될 이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두산 관련 이슈부터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의 주가는 오늘 시장에서 10%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약 30%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켓의 지분을 약 46% 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두산이 실질적으로 두산 밥켓의 지분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두산 내에서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 밥켓입니다. 매출이 10조 원대인 기업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8조 원대, 그리고 2년 전에 매출은 7조 원대를 기록한 아주 긍정적인 기업입니다. 이제 인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새로운 신설 법인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지분을 46% 그대로 두산 밥켓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합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다시피 두산은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42%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의 지분을 100%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두산이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밥켓의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두산이 앞으로 두산 밥켓의 지분을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산 밥켓의 실적이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건데요. 이번 해 2024년에 두산 밥켓의 실적은 10조 원대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반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은 이번 해에 그보다 200분의 1 정도가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더 안 나오는 기업이 실적이 더 많이 나오는 기업을 100% 자회사로 가지고 가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주주분들이 이게 진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거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합병을 할 때 실적이 기준이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큰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많은 주주분들이 사실 비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분할 합병 오해 마라, 좋은 거다라는 오히려 이러한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증권사에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주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을 형성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설 장비 무인화 등 두산 로보틱스와 공동 개발 시너지가 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는 전혀 접점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두산은 밥켓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확대되기 때문에 두산이 앞으로 현금을 끌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이 사업 개편이 성공하게 되면은 두산과 로보틱스에는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투자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두산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측에서는 두산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주가는 좀 크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날 같은 경우에는 두산이 1% 이상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10%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나 두산 밥켓에 대한 실망감이 큽니다. 워낙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이 발당을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러한 인적분해 소식과 함께 어제장에서는 10% 넘게 내렸습니다만 오늘 반등세도 크지 않습니다. 1.6%의 반등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제 3% 올랐다가 오늘 시장에선 3% 이상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23%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다가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사실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많은 증권사에서 결국에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자회사로 100% 이상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만큼 재무 구조가 더 나아질 것이고 그 돈으로 증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두산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이후에 모든 시장은 트럼프에 대한 트레이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깊게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인데 그럼 트럼프 트레이드는 무엇일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재선 가능성에 힘을 보태면서 관련 수혜주로 언급되는 기업들에게 큰 베팅을 하는 투자 방법을 일컫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관련 수혜주와 피해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 가상화폐, 그리고 전통 에너지 관련주들, 방산주들은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반면에 피해주로 거론되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는 오늘도 약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종전을 원한다라는 그런 증권가의 분석이 많고요. 시장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때문인데요. 대통령 유세 현관 중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면 1월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로 인해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초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요. 휴전을 좀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헝가리 총리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사이로 알려졌고 친러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 이러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22%가량의 급등세가 장중에 포착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스마트시티 4.0에 대한 MOU를 맺은 기업입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들을 향해서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렇게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요. 젤렌스키와 관련된 이슈도 오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월에 2차 평화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러시아가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초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차에서는 러시아가 불참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이 트럼프를 향한 뉘앙스가 이번 뉘앙스랑 다소 달라진 점도 우크라이나의 종전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당한 평화협정을 강요하게 된다면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15일 지난밤이었죠. 지난밤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는 협력하겠다,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화적인 태도로 변화한 이 스탠스가 나왔고요. 이로 인해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빠르게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 비용은요, 우리 돈으로 했을 때 1,000조가량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만 집계된 게 21조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인프라와 관련된 기술력을 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과 관련돼서 다양한 협상과 그리고 수주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우크라이나는요,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세제 혜택을 많이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외국 기업에 면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건설 기계들이 들어올 때 막대한 세금을 물어야 되는데 이러한 세금을 받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재건을 다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토지 사용 우선권을 주고요. 최대 5년간 소득세를 면제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안을 많이 내놓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의문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그냥 반짝하는 테마주 아니야? 과연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테마주로 멈출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실적이라는 가시화된 수치를 뽑히면서 이로 인해 다시금 레벨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은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의 흐름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출발한 지 이제 2시 12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이데일리온 윤한식 전문가와 함께 오후장 우리는 어떻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한식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오전장부터 지속적으로 코스닥이 점점 더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는 그래도 힘들게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미국 증시가 여전히 랠리 중입니다만 국내 시장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인 불균형이 매우 심한데 코스닥의 매도세가 가파릅니다. 오전 11시 때 외국계 순매수 상위 종목 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H&M 등이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웨이버스, 테크윙, 퓨처캠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장 강세 테마로는 일부 대왕거래 관련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위와 같은 혼조한 장세는 수급적인 불균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인 불균형이 이어진다면 종목 선별도 어느 때보다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공략주 들고 오셨습니까? 일단은 오전에 꽤 혼조한 시장을 보였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오전장 초반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강세를 보이다가 대왕거래 관련주로 일부 수급이 잠깐 들어왔었는데 이는 기사가 오전 아침 일찍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이 대왕거래 시추 프로젝트상 시추 위치가 선정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었으나 몇 시간 뒤에 이는 오보라고 정정 기사가 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왕거래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가스공사라는 종목입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인해서 화석 연료의 사용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제로적인 연소성 또한 좋은 상황입니다. 또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6월 천연가스 판매 물량은 총 228만 5천 톤입니다. 지난해 6월보다 약 8.7%가량 올랐고 직전 달 5월 대비 0.3%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정학적 이슈로 천연가스 가격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상승했던 시점에서도 공급 안정성을 위해 재무적 리스크가 확대된 바 있었습니다만 연초 지원 안보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민간 직수익업자도 일정 부분 수급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기존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한고의 이슈 또한 지금은 일단은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이슈가 살아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선에서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한번 바닥권에서 노려보신 것을 추천하고요. 매수가는 약 42,000원에서 42,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시되 비중은 10%로 손절가는 약 4만 원 이탈 시 손절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약 45,000원 이상 시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 극대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국가스공사 공약주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6월에 천연가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대한고래 이슈로 인해서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가격 전략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수급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떠한 종목으로 몰려 있을까요? 최우연 앵커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팔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코스피 안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기아 등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섯 번째로는 LG 이노텍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잘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간의 차이가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수하지만은 SK 하이닉스는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LG 화학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선주 올라와 있고 네 번째로는 현대, 로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급등 흐름 이후로 오늘 다시 한번 크게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HLB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테크윙, 세 번째로는 엠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JYP 엔터 올라와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요. 오늘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HPSP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함께 살펴보시면은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세 번째로는 현대차, 네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두산밥켓을 오히려 현재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 SDI, 세 번째로는 한화오션, 네 번째로는 삼성전자, 다섯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우리기술 투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오늘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메이드, 네 번째로는 JYP 엔터,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유진테크 올라와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알테오젠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외에서 하한가를 기록했던 보로노이, 오늘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하는 종목 중에 네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실리콘2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수급적 특징이 있는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위원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방산 관련 기업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방산주 네. 모멘텀이 있나 봐요. 아니 안 걸릴 수가 네. 없도록 이게 방산주밖에 네,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이제 방산주밖에 없으신 저희가 거예요. 수급 관심주기 때문에 어쨌든 네. 외국인 수급이든 기관 수급이든 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도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외국인이나 기관 순매수 상위에 올랐다고 다 플러스가 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이너스 종목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종목은 대부분 방산주여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려나. 이게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목표 주가가 지금 얼마였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증권사 목표 주가가
여기서 70%인가를 더 불렀습니다. 지금 현재가에서. 지금 증권사 목표주가 보고서가 그 정도까지 나와 있고 지금 아직 우주항공은 터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우주항공 분야가 또 있잖아요. 우주항공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지상방산이라고 하죠. 지상방산만으로 지금 이만큼을 갔습니다. 정말 대단한 랠리가 아닐 수가 없고 폴란드로 지금 그 굉장히 몰려 있다는 그 부분도 루마니아 물꼬를 트면서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트럼프의 저기서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었으면은 푸틴이 나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바로 조기 종식을 시켜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뭐 네타냐후가 워낙에 트럼프조차도 컨트롤이 불가능한 인물인 거를 자기도 인지를 했는지 그건 알아서 그냥 이스라엘 하는 대로 냅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식시킨다. 이게 방산주한테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가 지금 또 당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또 가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되더라도 지금 이 폴란드발에서 지금 점점 더 퍼져나가는 거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나토에 왜 우리가 이 나토의 유럽을 지키고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며 원래 나토 회원국들은 그 GDP의 2%를 기준으로 2% 이상을 이제 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독일조차도 GDP의 2%를 지금 부담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트럼프는 불만이 많고 재선을 하게 된다면 이 불만을 더욱더 강하게 노출시킬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폴란드를 비롯하여 지금 루마니아까지 나왔는데 나머지 나라도 국방비의 2% 이상을 더 부담하려고 급격히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지금 노출 국가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폴란드향은 일단 K9 자주포랑 천무 이거죠. 4월 달에 천무 18대랑 6월 달에 K9 6문, 천무 12대. 이게 폴란드에 인도된 거는 4월 달에까지 확인이 됐고 2분기까지 천무 30대, K9 6문 이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주포는 계속 넘어가고 있고 루마니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자주포를 지금 세계에서 10개국이 쓰게 됐어요. 자주포는 뒤에 후방에서 지원하는 탱크를 닮았지만 탱크는 아닌, 그렇죠? 탱크같이 생긴 거에다가 얹혀놓은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어 능력이 탁월한 자주포가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쪽이 또 있죠. 호주는 항상 미군의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이 호주가 항상 미군이 여러 세계 나라로 출전을 할 때 뒤에서 백업을 해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호주가 지금 그 사막에서 쓰는 레드백을 육군의 주력 기종으로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레드백도 이제 2026년 말이나 2027년부터 본격 생산해서 호주 육군에 납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루마니아도 K9 자주포죠. 그래서 아까 10번째 국가가 됐다고 했는데 K9 자주포랑 K10 탄약 운반차 이게 패키지거든요. K9 자주포가 들어가는 탄약은 탄약 운반차가 따로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연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패키지로 팔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넘어서서 미군을 노리고 있다. 이 소식까지 났거든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죠. 미군을 노린다? 미국도 그럼 인정을 한다는 거죠.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스 맷 이거를 미국 육군에 공급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진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그 무기를 받아들인다면은 물론 다목적 무인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직접적으로 미사일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미군 육군을 뚫어낸다는 것은 정말 이건 또 새로운 이정표거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아까 말한 대로 항공 우주에 관련된 모멘텀은 지금 하나도 발현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30만 원은 뭐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언급해 주셨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목표 주가 70% 상향 네, 리포트 키움이었네. 내놓았고요. 네, 20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쨌든 되게 묵직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자체가 14조에 육박하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조금 작은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네, 코스테크놀로지 들어볼까요? 네, 뭐 아까 그 약간 말에 어폐가 있었네요. 네. 정리 잘 해주셨죠. 네. 이 가격에서 70%가 아니라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세웠는데 그걸 너무 빨리 뛰어넘어서 자신의 목표 주가에서 70%를 네. 한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조그만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그만 종목이 화끈하긴 하더라고요. 저희 어제 한 그 처음 네. 들어봤다는 그 종목 네, 말씀하신 네.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금 좀 풀린 것 같은데 그 모 회사도 지금 급등하고 SY랑 SY 스틸텍 그것보다는 지금 좀 커요. 그거는 솔직히 너무 작았죠. 이것도 작습니다. 코치 테크놀로지 이것도 1,342억이거든요. 근데 어제 그 종목은 1,000억도 안 됐어요, 사실. 사실 뭐 1,000억도 안 되는 거를 방송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특징주라서 얘기 드린 겁니다. 이게 추천주가 아니고요. 코치 테크놀로지인데 지금 이것도 방산 수혜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뭐 현대 로템 이런 데서 지금 뭐 카이까지 해주죠. 카이도 이제 공중도 해야 되니까. 날아다니는 전투기, 뭐 비행기, 뭐 지금 전차, K9 자주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드웨어라고 치면은 여기 들어가는 두뇌 있죠, 두뇌. 이 두뇌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베디드 시스템인데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가 뭐 작게 다 들어가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사물에는 대부분 다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옛날에 뭐 주판 튕기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웬만한 사물에는 다 그 사물을 개별적으로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형 컴퓨터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방산용 임베디드 시스템을 국산화해서 지금 주요 고객사는 LIG 넥스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니고 LIG 넥스원이 50% 넘고 현대로템이 20% 정도 차지하니까 LIG 넥스원이나 현대로템이 방산용 무기를 많이 팔면 자연스럽게 코치 테크놀로지의 임베디드 시스템이 탑재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는 LIG 넥스원의 천궁2 그리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여기에 주로 탑재가 됩니다. 근데 현대로템도 지금 뒤늦게 잘 나가고 있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잘 나가고 LIG 넥스원이 그다음 현대로템 요 정도 순인 것 같아요. 덩어리 큰 거에서는. 현대로템도 지금 폴란드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실 폴란드가 물꼬를 터준 거거든요. 폴란드가 아무래도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딱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가장 러시아의 위협을 느낄 만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폴란드가 현대로템한테 2022년에 K2 전차 1,000대 납품 기본 계약을 했거든요. 이거 기본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1,000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계약 가이드라인을 1,000대로 해놓고 수급 상황에 따라 어떤 전쟁의 상황에 따라 좀 더 빨리 받거나 좀 더 늦추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0대는 실행 계약을 체결했어요. 기본 계약이 있고 실행 계약이 있는데 실행 계약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완전히 생산해서 들여가는 겁니다. 180대 실행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럼 나머지 820대에 대한 얘기가 빨리 나와야 K2 전차를 만드는 현대로템 그리고 그 안에 임베디드 시스템을 넣는 코치 테크놀로지가 이제 재무제표의 실적이 찍히겠죠. 820대에 대한 구체적 납품 계약 협상 진행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빠르면 이제 9월 달부터 뭐 이게 납품이 된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슬로바키아로 갔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신형 전차 도입 사업을 하는데 여기서도 미국,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 이렇게 지금 3개가 후보에 올라와 있다. 독일은 워낙 전차로 유명하잖아요. 독일 축구 대표팀 보고 전차 군단 하는 거. 그리고 잘 못하면 녹슨 전차라고 하잖아요. 워낙에 세계 1, 2차 대전 때 전차로 위용을 떨쳤기 때문이고 근데 독일은 오랫동안 쉬어서 지금 막 생산을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성비랑 생산을 빨리 해줄 수 있는 그걸로 이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그리고 독일의 레오파드 2A7 이거랑 지금 경쟁 상대에 지금 올라 있는데 슬로바키아를 또 뚫어낸다면 또 완전 또 다른 지역을 뚫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코치 테크놀로지가 K2 전차에 탑재되는 주요 제품 전용 생산 라인 캐파를 30% 늘렸다. 이 뉴스도 지금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K2 흑표 전차가 지금 어느 정도 실행 계약이 820대에 대한 것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두 기업에서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뭐
저기 계획이 없는데 30%를 늘리면 공장에 놓을 테니까 30%를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는 것은 코츠 테크놀로지가 그렇죠. 현대로템의 K2 흡표 전차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맞춰서 한 것일 확률이 높다. 지금 주가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2023년도 8월 달 가격하고 2024년도 올해 4월 달 3만 원에서 밀렸던 그 가격대를 지금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되는 과정이 더욱 더 뉴스에 나온다고 하면은 3만 원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신고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시총이 작은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한데요. 오늘 장중에 개장하고 나서 17%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3.8%가량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는 방산주는 아니네요. LG이노텍. 좋은 얘기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세 개를 방산을 해버리면 밀덕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치를 떨 거예요. 밀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LG노텍 아이폰 네. 요즘에 뭐 아이폰 갤럭시 그 또 나뉘어서 말이 많던데 저도 갤럭시 쓰는데 뭐 그 유명하잖아요. 뭐 성시경 씨가 뭐 갤럭시 쓰고 가고 있는데 뭐 여고생이 뭐 한마디 했잖아요. 안 좋은 단어를. 그래서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은 막 그런 게 있대요. 뭐 화소가 무슨 몇 억 화소가 갤럭시 선전하는 거 보셨죠? 달을 막 땡겨가지고 달에 분화구까지 뭐 찍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달에 분화구 그것까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서 뭐 요즘에 두바이 초콜릿인가 인기 많다는데 두바이 초콜릿 먹으러 가서 그 음식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거 아이폰은 억대 화소가 아니거든요. 근데 1000만 화소대인데도 갤럭시보다 사진이 그렇게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온다고 하니 그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유효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뭐 기성세대와 그러니까 나의 아빠 엄마가 쓰는 거랑은 다른 걸 쓰고 싶은 심리가 있대요. 그런 것 때문에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항 심리 그런 건가요? 만약에 지금 그럼 젊은 세대들이 지금 여고생들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됐을 때는 그럼 또 판도가 바뀔 수 있으려나요? 뭐 그거를 생각하면은 갤럭시를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면은 될런지 뭐 그것도 모르겠는데 뭐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갤럭시가 사실 이번에 뭐 아주 조금 뭐 임팩트한 요소로 내세웠던 게 그거잖아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워낙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서는 워낙 슈퍼칩 쓰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에. 근데 우리가 들고 있는 뭐 컴퓨터나 이 마우스나 이 노트북 이런 데서도 이제 조금 인공지능 활용할 수 있게 그래서 끝에 있는 최종적인 디바이스에도 그 인공지능을 넣는다 해서 엣지 디바이스에 인공지능을 넣는다 뭐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옆 사람 여행을 갔는데 옆 사람의 가방이 탐난다 하면은 옆 사람의 가방을 찍으면은 그 정보가 뭐 나오고 이런 것들 있었고 뭐 바로 번역을 해주는 것도 있었잖아요. 인터넷이 연결 안 됐어도 뭐 두바이 사막에 가가지고 뭐 통번역을 바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이폰은 뭐 그런 거 안 하고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사진만 잘 나와도 사니까 이런 거 안 하나 보다. 그렇죠? 몇 억짜리 화소 아니면 뭐 인공지능 엣지 디바이스 아니면 접는 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높이는 거라던가 그 스펙 높이는 거라던가 폼 팩터의 변화 이런 거 추구 안 했죠. 애플이 접는 폰 만들지 않잖아요. 뭐 얘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그냥 사진 잘 나와서 젊은 젠지 세대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나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폰도 드디어 이제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9월 달에 아이폰 16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애플도 지금 엔비디아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 못지않게 인공지능 학습 엄청나게 시키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자료의 힘이 커요. 그리고 LG노텍에 직접적으로 작용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 아이폰 16의 프로 모델 2종, 아이폰 15 때도 그렇고 16도 4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리고 플러스 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프로 모델은 프로맥스 위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아이폰 15에는 맨 끝에 제일 비싼 프로 맥스에만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잠만경 뭐 잠수함에 탔을 때 밖에를 내다보는 그 원리거든요. 반사시켜서 이게 뭘 없애줄 수 있냐면 갑툭튀라고 아이폰에 무슨 이 인덕션처럼 막 튀어나온 거 배기 싫다 이런 사람 많았잖아요. 폴디드 줌 카메라를 탑재하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예쁘게 도드라지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근데 16에서 뭐가 바뀌었냐면 프로맥스에 이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되는 건 15랑 똑같은데 이거를 프로까지 늘렸대요.
그러니까 4종 중에 2종의 폴디드 줌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아이폰 15의 폴디드 줌 프로맥스 지금 카메라 모드를 이 LG노텍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서 당연히 16에도 독점 공급받을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 이제 2가지로 더 늘어나는 거죠. 프로랑 프로맥스. 이게 5배를 확대해 주는 거거든요. 광학줌으로 땡겨가지고. 그래서 2종으로 확대가 되니까 LG노텍이 수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드 판가가 폴디드 줌 카메라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싼 게 2배로 늘어난다. 이게 좋은 거고. 그리고 손떨림 방지, OIS죠. 이것도 LG노텍이 납품하고 있죠. 중소형주로서는 자화전자가 지금 유명한데 LG노텍 자화전자가 손떨림 방지 기능 그 아이템은 같이 납품을 하고 카메라 모델은 LG노텍이 단독 납품을 하는데 16부터는 그 폴디드 줌 카메라가 탑재되는 모델이 2개로 늘어난다. 그래서 LG노텍이 지금 미리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판매에 대한 아이폰 판매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건 스탠리가 AI 토픽으로 애플을 뽑으면서 간밤에 또 애플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판매량 증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이에 대한 수혜를 LG 이노텍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오늘도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보니까는 트럼프 관련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간밤에 다우가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이슈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기사 보시면은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펜실베니아 주 이제 버틀리에 마련된 이제 야외 무대에서 이제 피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어떤 피격 당시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것들이 저는 궁금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후에 워싱턴 이그제미너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와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피격을 당했을 때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정말 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초자연적인 걸 느꼈다고 하면서 그 순간에도 본인은 연단으로 가서 계속 말하고 싶었다.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나가면서 또 그 싸우자 하면서 뭐 파이트라는 걸 연호를 했고, 그 오늘 이제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이제 그 전당대회에서 오늘은 지지자들이 이제 싸우자 하면서 파이트를 연호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그 선거 운동 중에 정치인들이 피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 와중에도 사실 저런 제스처와 또 저런 그 사진을 남길 정도로 그런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동물적인 좀 감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그 반응 때문에 지금 그 미국 증시 상황에서도 상당히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불확실성보다는 그 미국 증시의 어떤 좀 트럼프가 당선될 거에 대한 어떤 확실성, 그런 거를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이 그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미국 증시가 좋으면 당연히 이제 뭐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그 트럼프가 상징하는 게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해서 미국 우선주의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미국의 어떤 증시가 좋은 게 좋을 수는 있고, 거기 종목에 투자하는 건 그 긍정적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 무역 장벽이나 우리나라의 산업에 끼치는 어떤 수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가지고요. 그걸 좀 동시에 한번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오늘은 저 트럼프 피격 이후에 시장,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관련된 이제 대책이나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금융위원장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는데요. 그때도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그런 그 시장과 정책 여파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미국의 대선은 전체 글로벌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또 지난 주말 사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한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증시의 이 반응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영향은 어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뭐 우리나라 이제 증시 상황도요. 어제 이제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거래일보다 0.14% 올랐고, 코스닥도 0.30% 올라가지고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보면은 뭐 엄청 안 좋거나 뭐 충격이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 트럼프 피격과 관련된 그런 증시의 어떤 그 효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가 2%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기다리는 데는 좀 너무 오래 이렇게 기다리는 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에 2%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내비쳐가지고요. 이런 금리와 관련된 거시경제 측면과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같이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되면서 뉴욕 증시는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뭐 아주 뭐 안 좋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은 뭐 완전 호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관망세가 같이 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아직 뭐 금리 인하나 그런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좀 불명확한, 올해 이제 그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은 있지만 그게 1회나 2회냐 그런 차원도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의 피격 사건이 어떤 정치적인 이제 가능성과 어쨌든 당선 가능성을 높였지만, 지금 이제 8월 초에까지 이제 그 민주당에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할지 말지 아니면 바이든을 계속 갈지, 그런 좀 그 여파도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보면은 그 미국 대선이 한 3개월여 정도 남았으니까 사실 뭐 피격 사건이 일어날 줄도 누구도 다 생각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또 모든 변수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도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좀 그 상황은 이번 주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으로 뭐
그 대선 출마 후보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밝히는지 그것도 한번 주 후반부에 가서 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미국 증시가 오르니까 긍정적인 뭐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조금 뭐 불안한 아니면 조금은 불확실한 그런 측면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통합을 이야기를 했고 간밤 증시는 화두를 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당선이 되게 된다면은 강달러 기조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업종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업종별로 좀 세분화돼 들어가서 봐야지 좀 힙이나 아니면 트럼프 뭐 트레이드 효과 그런 걸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말씀드리면 방산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제 어제 뭐 한화 시스템, 뭐 현대 로템,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LIG 넥스원 이런 쪽이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3% 넘게 각각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저 유도무기 그 관련된 어떤 뭐 탐색기나 그런 어떤 방산 그 업체 중에 하나인 웨이브 일렉트로는 한 52주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선은 이제 방산주가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우선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업종은 그 3분기에 그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데일리에서도 관련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도 방산 업종이 3분기 주요 업종 그 주목되는 업종으로 꼽혔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계속 와중이고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계속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쨌든 강대강 국면으로 지금 이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저 IBK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에는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면서 그 경제적 비역 발성으로 비용이 이제 발생되게 되고 글로벌 방산 산업은 어떤 성장세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방산 쪽은 의 어떤 그 업종별 그 호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맞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탠스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안 지켜주니 다른 나라들 너희가 알아서 방위비를 증액을 하라라는 스탠스고 그렇게 되면 한국 무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수혜주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업종이 원전 업종인데 총선 이후로 약간 좀 주춤했다가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어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종목을 보면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에 어제 각각 3% 넘게 지금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쪽에 대한 어떤 친기업 정책 그걸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원전 섹터는 그 트럼프 수혜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그 증시에서도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서 요런 바이오 시장의 어떤 경쟁을 어떤 촉진시키고 그 약가 인하를 유도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요런 쪽에서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그 향후에 뭐 헬스케어나 아니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분의 예산은 어쨌든 그대로 유지한 으로 공약하기로 한 바 있어가지고요. 그쪽에 관련된 어떤 업종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 쪽 그리고 원전 쪽은 한국에서는 트럼프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가 뭐 거론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떤 업종들이 있습니까? 예, 그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게요. 좀 관련된 리포트에서 보면
그 신재생 업종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이제 보고서를 말씀드리면 트럼프 그 정책과 관련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하실 때 선택하실 때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이제 리포트에서 이제 밝혔고요. 사실 이제 그 트럼프 관련돼서 신재생 사업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그 환경 업계 안에서도 갑론을박인데 한쪽에서는 그 미국의 어떤 보면 태양광이나 그런 산업들이 꽤나 이제 발전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쪽이나 신재생 쪽이 그렇게 위축될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 환경 쪽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나 환경 단체나 아니면 이쪽 그 환경 직접적인 그런 환경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그 업종에 계신 분들은 리스크가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1기 때도 기후 협약에서 그 탈퇴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후 협약에 탈퇴한다고 했는데 사실 기후 협약에 이제 탈퇴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의 기후 협약의 내용이라는 거는 지금 온실가스 화석연료 기반으로 해서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축해야 된다. 그런 이제 위기감,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캠프의 기본적인 그 기조는 뭐냐면 지금 기후 위기 별로 심각하지 않다. 화석연료 지금 안 줄여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화석연료 줄여서 어떤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이제 계속 가겠다 하는 입장이니까요. 에너지 전환을 안 하겠다는 그런 그 기조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에너지 전환을 해서 신재생 쪽으로 활발히 가야 되는 어떤 속도나 그런 게 지금보다 완전히 이 흐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속도가 과거보다 바이든 정부보다는 좀 느려지게 되고 그럼 투자도 줄여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쪽은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재생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그 오늘 아침에 새벽에 관련 이제 증시나 그런 쪽을 보면 그런 쪽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요. 예. 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은 바이든 수혜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에서는 2차 전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참 미국에다 공장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그 증시 상황을 보시면은 그 바로 그대로 그 우려나 2차 전지 업계의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증시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어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 에코프로머티, LNF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여러 우려, 그 트럼프 그 캠프 쪽, 트럼프 그 진영 쪽에서는 그 바이든 정부의 IRA를 이제 폐기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말 이게 폐기가 하려면은 그 국회에서 폐기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민주당의 반발이 큰데 과연 할 수 있겠냐 그런 반론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배터리 그 우리나라 국내 3사의 그 주요 이렇게 미국 생산 기지를 보니까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조지아, 애리조나 그런 게 그 경합주 스윙 그 스테이트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나 인디애나, 켄터키 이런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자국의 어떤 산업이나 일자리를 그 부흥시키고 있는데 이걸 아예 그냥 IRA를 폐기시키고 이런 산업을 다 죽일 거냐 그런 거에 대한 반론도 있긴 있지만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럼에도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에는 지금보다 IRA는 후퇴하거나 그 속도가 완화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의 실적 악화 그런 걸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증권가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하게 된다면은 전기차 판매량의 성장폭은 이전보다 둔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테슬라가 트럼프 수혜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 요런 2차 전지 쪽이 어려우니까 당연히 전기차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테슬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 오늘 뭐 새벽에 이제 종가 테슬라 기준으로 보면은 테슬라 올랐습니다. 저에게 여러 뭐 테슬라의 최근 향후에 어떤 계획이나 플랜 때문에 영향받은 것도 있지만 요 주말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피격 이후에 뭐 트럼프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밝히면서 이렇게 밝혔던 내용.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미국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가 된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하고 좀 사이가 멀어져거나 좀 소원해진 계기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지원 계획을 바이든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좀 그거를 좀 접은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와 이제 바이든 정부와의 좀 사이나 그게 예전만큼 이게 확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또 보도가 나온 게 머스크가 트럼프의 어떤 뭐 참모 역할을 하는 거를 좀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논의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트럼프와 가까운 테슬라 쪽 머스크 쪽에는 뭐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을 거지 않느냐라는 이제 좀 시장의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좀 반영돼 가지고요. 테슬라 주가는 현재까지는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뭐 뉴욕 증시도 사실 한국 증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보니까는 그럼에도 진짜 정책 수혜주 쪽으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에 꼽히고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피격 소식이 전해진 게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한 일요일 한 8시 한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에 소식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면은 트럼프 트럼프 피격 당시 전에 그때 보면은 비트코인 한 개당 한 5만 달러 후반대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6만 달러를 넘어가지고 계속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지금 조금 전까지도 보니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제 시장의 이제 기대감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어떤 비트코인 결제도 도입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같은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는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돼서도 오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나온 게 미국 쪽에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얘기한 게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수많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시장에 지금 나온 상황이었고 이더리움 현물 ETF도 곧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예정이거든요. 그럼 솔라나 현물 ETF가 또 지금 승인을 여부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도 계속 나올 경우에는 이런 가상자산 현물 ETF 시장까지도 좋을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게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취임이 됐을 경우에 지금 계속 보면은 국채 금리 같은 게 10년물이나 그런 게 쭉 오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이 되면 인플레가 심하게 되고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어떤 금리 인하의 그런 횟수나 수준이나 속도가 이렇게 지금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게, 그러니까 고물가로 계속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그리고 뭐 킹달러 그런 기조가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거시 상황을 보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요런 금리가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은
뭐 올 초에는 올랐지만 예전에 보면은 그 킹달러와 고금리 상황에서는 코인이 맥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된다고, 아니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계속 이게 오르는 게 계속 갈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시장을 움직일 이슈 마켓무버 시작합니다. 오늘은 HD 한국조선해양의 STX 중공업 인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HDX 중공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DX 중공업의 주식 35%를 취득해서 이제 자회사로 품에 안게 되는 건데요. 사실 HD 한국조선해양은 지금도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기업입니다. 선박부터 선박용 엔진과 엔진용 부품까지 모든 계열사에서 만들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STX 중공업을 인수하면서 엔진과 엔진 부품 사업자를 또 다시 인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바로 크랭크 샤프트, KMSC라는 부분인데요. 국내 CS의 점유율이 61%에서 73%까지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인수로 인해서 HD 현대중공업은요, STX 중공업의 중소형 엔진을 생산하게 만들고 본래 갖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엔진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업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효율성을 점점 더 높이겠다는 게 회사 측의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크랭크 샤프트는 도대체 어떠한 부품일까요? 지금 위아래로 상하로 운동하는 운동력을 좌우로 움직이게 변화를 해주기 때문에 프랭클러를 이제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CS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정위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한화 엔진이 지금 크랭크 샤프트를 인수받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80%고요. KMCS가 20%입니다. 그런데 KMCS가 현대중공업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다면 경쟁사인 한화 엔진에 부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지연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3년간의 시정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선박용 엔진 부품에 대해서 공급 거절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함께 납기 기한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한화 엔진과 현대그룹에 대해서 지금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한간 선박용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 지금 결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엔진의 인수를 통해서 과연 어떠한 양상으로 또 다시 흘러갈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3,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66,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더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이제 어제부터 해서 이제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트럼프 어제가 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주말 동안 나왔던 이제 트럼프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뭐 최근 뭐 6월 CPI가 생각보다는 조금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기계 쪽뿐만 아니라 건설 기계 쪽뿐만 아니라 이제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HD 현대건설 기계랑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있죠. 그리고 두산 밥캣도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계열사 중에 HD 현대그룹의 계열사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의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지금 보시고 있는 뭐 HD 현대 건설 기계가 있고 뭐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건설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 쪽도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좀 성향이 좀 약간 좀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HD 현대건설 기계가 좀 더 크게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중전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죠. 뭐 그러면서 이번 주말이면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데, 막을 내릴 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5년간 중국이 어떻게 지금 경제 성장을 해 나갈 거고 어떤 식으로 경기 부양책을 써 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로드맵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나와주게 된다면 좀 더 이제 건설 쪽이라든가 건설 기계 쪽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재선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주택 가격이 아무래도 상당히 좀 지금 이제 뭐 주거비 비용이 워낙 많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에서 뭐 주택을 좀 더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푸시를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건설도 움직이고 있고 대구건설도 어제 움직임이 좀 강했었고, 그리고 지금 DL, EN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뭐 건설 움직임들이 좀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 기계 쪽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현대건설 기계를 좀 바라보고 좀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HT현대 건설 기계, 미국과 중국 모멘텀이 모두 다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주택시장 활성화에 따른 이에 따른 건설 기계 쪽이 분명히 수혜를 볼 것이고, 또 중국에서도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 볼 수 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강보합권 82만 2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그때도 굉장히 좋은 의견 전해주셨었는데 오늘 네, 맞습니다. 또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또 지금 현재도 좀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판단해서 좀 가지고 나온 부분들이고요. 제가 7월 2일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화요일이었죠. 2주 전이었는데 2주 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간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고 있고, 지금 이제 CMO 사업도 마찬가지고 CDMO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이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꾸준한 지금 이제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자면 지금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받을 때마다 오히려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매수 대응을 좀 해볼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금 상승 흐름들이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녹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적 발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거래량이 형성되면서 오버슈팅을 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잡아주는 종목들은요,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오버슈팅 하기 전에. 오버슈팅 하면 그때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그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내가 좀 안정적이고, 좀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주가가
퍼포먼스를 좀 강력하게 단기간에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적극적으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적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예측치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예측치 컨센서스보다 오히려 가이던스 발표 확정치가 오히려 더 크게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도 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저번에도 제가 뭐 글로벌 경쟁 업체들이랑 많이 얘기했었죠. 스위스 론자도 얘기했었고 독일의 이제 베링게 인겔하임도 얘기했었고 뭐 중국의 우시 바이오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 이익을 좀 받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실적 발표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좀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에 따른 강력한 오버슈팅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일선 위치에만 오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신규 매수하셔도 괜찮다. 비중을 좀 늘려도 괜찮으시고 앞으로의 주가 상승 흐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의 코스피 4위권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급이 붙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수급 계속해서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시브 자금이 나온 괴물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8월 MSCI 후보군 찾기에 다들 여념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한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또 어떠한 종목들이 편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 이 시간을 통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MSCI 편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펀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미국의 펀드에서 95%가 이를 기준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수 편입이 될 경우에 당연히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 MSCI 편입이 될 때 비중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을 찾기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MSCI는 1년에 한 4번 정도 정기 리뷰를 발표하고요. 8월에는 12일 날 구성 종목에 대한 재편성안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참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아무 날에 기준치에 부합하는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편입 종목을 선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편입 종목과 편출 종목, 예상 종목은 어떠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력기기 모멘텀을 안고 날아오른 LS 일렉트릭과 LS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두산 밥캣, 자회사 편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급부상한 두산 로보틱스도 편입 예상 종목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삼천단제약도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죠. 역시나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고요. 지금 라면 수출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도 편입 예상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상주 2종목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편출이 예상되는 종목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의 이탈이 나오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크게 맞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SK 아이테크놀로지는요. 올해 초만 해도 시가총액이 5조를 훌쩍 뛰어넘었었는데 지금은 3조 아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유동 거래량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은 소외된 섹터를 향해서는 편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유력한 편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력 후보는 LX 일렉트릭입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무려 172%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배전망에 주목을 할 때다라는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전력기기 설비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배전망 수요 그리고 배전망에 대한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 후반에는 역시나 송전 사업이 주목을 받지만 후반에 들어가게 된다면 배전 사업에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통상 1조 4천억 원 이상 메가 프로
프로젝트 건설을 진행을 할 때는 건설 마지막 단계에서 배전 전력기기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서 배전반 잔여 물량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가 직접적으로 2분기 실적에 찍힐 것이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LS 일렉트릭은 이렇게 배전에 대한 모멘텀과 함께 MSCI 편입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방향성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 모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YC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종목이고 특히나 최근 사실 시장에서 좀 소외됐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외국인 기관 매도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골을 좀 많이 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자, YC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후공정뿐만 아니라 이제 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전공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출에 있어서 상당히 HBM을 지금 현재 콜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D램이라든가 3D 낸드 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매출이 크게 지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ASP까지 좀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좋아지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전공정에 대한 이제 장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웨이퍼 메모리 쪽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는 우리가 좀 YC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드반테스트도 있고 미국의 테로다인도 있고 여러 가지 KLA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YC 국내에서는 YC가 그래도 웨이퍼 메모리 웨이퍼 쪽으로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는 삼성전자에도 납품하고 있고 SK 하이닉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레거시 쪽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그렇다면 YC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는데 아쉽게도 오늘 장중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22,000원 돌파하면서 2만 원을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듯 했는데 아쉽게도 좀 주가는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주가는 좀 조정받고 현재도 최근에 좀 이평에 대한 지지선도 좀 무너지면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8%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좀 이제는 좀 YC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들이었고요. 다만 지금 거래량이 좀 아쉬웠어요.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Y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시초가가 갭을 좀 띄우게 된다면 오히려 더 단기 급등 패턴으로 다시 한번 더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공략하기가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D램이라든지 메모리 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충분히 YC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같이 8%는 상승했다가 거의 보합까지 좀 내려오게 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지금 YC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조금 시장 대비해서 조금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에 있어서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YC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등락폭은 좀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죠. SK 하이닉스도 오르고 있죠. 자, 이들이 좀 현재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이런 지금 현재 소재 부품 장비 쪽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레거시 쪽에 관련해서는 YC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지금 현재 국내외 경쟁사들과 지금 현재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아무튼 동사 같은 경우에는 HBM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초고속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초고속 메모리 웨이퍼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탑티어 중에 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C를 좀 바라보자. 삼성전자 좋고 SK 하이닉스도 워낙 제가 그 종목들은 과거에도 너무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도 좋지만 이제는 소재 부분 장비 쪽 YC 이제는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완전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네. 주식이라는 게 완벽하면 좋죠. 예측이라는 게 완벽하면 좋겠지만 또 이런 모습을 또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또 윗꼬리를 또 달기도 하지만
또 내일 같은 게 시초가 또 갭을 띄우게 되면 또 다시 또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니까요. 말씀대로 지금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YC가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대응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분명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 대응하십시오. 분할 매수 대응하시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충분히 저는 YC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를 잡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도 좋고 종목도 좋은 종목인데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럴 때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 상승을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붙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전자 지금 차트 모양이 너무 예뻐가지고 솔직히 관심 나왔고요. 네. 오늘도 저도 좀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지켜봤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그 정도 좀 LG전자가 이번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 서프라이즈였죠. 자, 2분기 실적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이 21조 7천억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1억 2천이 좀 안 돼요. 좀 안 되는데. 자, 아무튼 뭐 매출이 8%나 상승했고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61%나 좀 상승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의 전체적인 이제 다 좋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제 LG전자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지금 이제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이미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계속 증거사에서 나와주고 있어요. 3분기 실적도 엄청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 매출이 지금 7.8%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YOY 상이죠. 증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23%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 탄력이 뭐 2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컨센서스라는 건 언제든지 또 가이던스 실질적인 발표하기 전에 또 언제든지 좀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아무튼 지금 현재 LG전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좋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즘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낸당방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유럽 시장도 진출해서 공장을 좀 만들었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실적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동시호가가 지금 들어가면서 1.9% 상승했습니다. 1.9%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LG전자 항상 말씀드릴 때 보면 그동안 공매도 물량 때문에 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하루에 10% 움직였었어요. 5월 28일이었는데 이때 제가 다른 회사랑 좀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 지금 LG전자가 10%는 하루에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까지 움직였다는 이유는 바로 이제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거죠. 그동안 공매도를 쳤던 쪽에서 공매도 물량을 걷어내고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LG전자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시고 편안하게 매매하셔도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뭐 그렇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약 한 달 동안 홍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다가 다시 한번 더 추세적으로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려는 모습들입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9% 뭐 뭐 어떻게 보면 작은 상승률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에 1%, 2%씩 올라가는 종목이 제일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런 종목들이 나중에 거래량 터트리면서 오버슈팅을 제대로 해주면서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려 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눈 감고 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는 LG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단기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외국인들 수급도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기간도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LG전자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우리 종가 베팅을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에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지수는 소폭 강세 마감을 했지만 코스닥은 오늘 좀 큰 폭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약간의 좀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섹터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의 하락 개수가 1000개가 넘어가면서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요. 그동안의 시장의 강세를 이끌었던 원전과 방산주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원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면 좀 발표가 이루어질 텐데 특히 원전 발표를 앞두고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현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들을 좀 조심스럽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세, 즉 반도체 쪽에 대한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듯한 움직임들은 이어지지만 코스피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과 더불어 여전히 좀 시장은 좀 견조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만 잘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대응 가능한 시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만 잘하면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계속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종목 중에 하나인 TI 첨단 소재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세가 이어졌고 오늘도 역시나 4% 넘는 상승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갤럭시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서도 출시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서 모빌리티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PI 첨단 소재의 공장 가동률 역시 계속해서 좀 증가하면서 50%를 넘어섰고 이러한 점들이 좀 부각되면서 이미 작년에 주가 전환이 좀 나온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라 주가는 여전히 좀 저렴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 구간이긴 하나 최근 연기금이 7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기관성 수급들이 강한 만큼 아직까지도 좀 추가 상승을 좀 여력을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놓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라면 지금같이 좀 방향성을 조금 잃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PI 첨단 소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국내 증시 마감이 한 2분 30초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제는 마감 또 어떻게 정리하고 내일장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략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데일리온의 곽유정 파트너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이 한 2분 정도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 정리하고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유가증권 시장 0.1%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하락으로 종가를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수단에서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 중입니다만 상승 종목이 356개, 하락 종목이 520개입니다. 현저하게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더 낮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다만 긍정적인 게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1,300억 원가량의 순매수 물량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까지로 1,000억 원가량의 순매수가 집계가 되면서 그래도 지수를 들어 올리는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징적인 게 기관이 오늘도 700억 원 이상을 던지고 있는데 11거래일간 코스닥에서 물량을 출회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3,200계약 정도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게 되면 지금 강달러 현상이 어제에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갈수록 오늘도 환율의 강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원가량 더 상승하면서 1,385원 단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보게 되면 오늘 반도체 대장
시장주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1% 이상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을 더 내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이 그래도 지수를 견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2%가량의 오름세로 종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투자 심리가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됐습니다. 트럼프 피해주로 거론이 되면서 2차 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 5% 이상 빠질 것으로 보이고 지금 5위권까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오늘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지금 좀 다른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준비 중인데요. 국내 증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6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코스닥이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한 상황인데요. 간밤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 특히나 기대감 컸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중심으로 강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코스닥 쪽이 오늘 시장에서 좀 선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장을 열어보니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은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스피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적인 테마를 봤을 때는 어제와 거의 비슷합니다. STO 쪽이 오늘 시장에서 6.5%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블록체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3.2%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장기 테마적으로 봤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 5%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4% 이상의 상승세, DDR5 쪽도 1.8% 이상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면요.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 많은데 라파스 상한가, 신신제약 상한가, 그리고 KNS 상한가, 이원 컴포텍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TO 쪽이 6%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를 이끈 것은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갤럭시아 SM이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 25% 이상의 급등세, SM 같은 경우에는 23% 이상의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조선업종이 4% 가깝게 상승세, 정유업종이 3% 이상의 상승세, 전기, 전자 쪽이 2.2%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지수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엇갈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2,86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는 2,900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이 오늘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1.5%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10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훅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 흐름을 유지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 시장에서 83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약간 엇갈렸습니다만은 주가 흐름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는 1%의 상승세, SK하이닉스도 1.3%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0.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2% 이상 강세 흐름 보이면서 27만 4,500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전기차가 사실 판매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미국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기차 판매 대수 자체가 내연기관차를 60% 이상을 판매하지 못하면은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정책들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계속해서 좀 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기아도 오늘 시장에서 2.4%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금융 1.8% 넘게 빠졌고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역시나 크게 빠졌습니다. LG 엔솔에 이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오늘 시장에서 3.3%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쪽은 특히나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나란히 5% 이상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정책적인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요. 실적이 워낙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맞아서 특히나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9% 이상의 하락세, HLB 3%, 삼천장제가 1.4%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오늘 1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서 리노공업과 클래시스를 제외하고는 일제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상승한 기업도 상승폭이 크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오늘 클래시스 0.4%의 강보합권,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1%의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반면에 엔캠 계속해서 주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4% 이상 하락했고요. HBL, SP 오늘 시장에서 1.8% 이상 하락하면서 어제 하락세에 이어서 오늘까지 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4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다소 엇갈린 모습에서 마감을 한 가운데 내일은 또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으로 현명하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내일도 이러한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이번 주는 제가 지난주부터 약간 좀 비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2,900포인트 선이 심리적인 저항선 구간이기 때문에 혼조세와 함께 단기 조정이 좀 불가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앵커님이 그 브리핑하는 시간 동안 보니까 속보에 신저가로 마감한 코스닥 종목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금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금 10일 연속으로 네. 나타나고 있고요. 6월부터 지금까지 매도세가 계속해서 줄지어서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연일 대형주 위주로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코스닥은 분위기가 그리 지금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나마 제약지수가 코스닥 지수를 좀 들어 올려주나 싶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지금 개별 종목들이 하락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제가 정거래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트럼프 관련해서 수혜주와 배제주 잘 구분을 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도 대폭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돌아와 주려면 키 맞추기가 나오려면 8월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번 주 이제 목요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해서 그 MSCI 지수편이 관련해서 종목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기관 자금이 MSCI 관련해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코스닥 시장은 좀 폭풍우가 좀 지나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 변동성이 그 트럼프발 관련해서 이제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장중에도 종목들 간에 또 테마주들 간에 단기 수급 이동이 굉장히 좀 빠르게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섹터에서 그다음에 또 가상자산 섹터 그리고 장 막판에는 다시 한 번 더 SY스틸텍이 강세 움직임으로 마감이 나오기도 했었죠. 이처럼 단기 수급 자체가 빠르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사실상 지금 수급이 원활하게 지금 돌지 못하니까 돈맥 경화죠. 동맥 경화 아니고 돈맥 경화를 지금 겪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일단 디데이 1일 남았습니다. 체코 수주전 관련해서 시장이 이제 장 초반부터 좀 관련 원전 섹터의 움직임이 좀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는 증시가 대외 이슈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시 민감도 자체가 지금 현재 워낙 그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단기 조정세 일단 이번 주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시가 배드뉴스 이즈 배드뉴스 그러니까 안 좋은 이슈에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중소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망세 계속해서 좀 유지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관 수급이 다시금 좀 들어와줄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서 시장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달이 끝나기 전까지는 대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은 다소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중소형 개별주보다는 중대형 관련 기업들 좀 눈여겨보는 게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체코 관련 이슈 내일 좀 집중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초가 어떠한 종목을 공략할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럼 대형주일까요? 네, 대형주 가지고 왔고요. 네. 트럼프 관련 수혜 종목들이 일단 이번 주까지는 계속 좀 움직임이 그 섹터 순환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관련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외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종목군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라는 인프라 쪽 건설 중장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격 직후로 지금 베팅 사이트 보니까 당선 가능성이 무려 60%대에서 70%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유세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재선 시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시키겠다.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 오름세 나왔잖아요. 사실 대형 종목들이 이런 테마나 이슈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이 가는 장세다 보니까 또 그마저도 흐름이 호재로 좀 발현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기대감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데 실제로 이 기업이 지난해 9월 달에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대표단 일환으로서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도 같이 함께 맺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긴급 복구를 위한 굴착기 등을 기증한 또 과거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 파트너십을 일단 맺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트럼프 관련해서 그 과거에 임기했을 때 수혜 받았었던 업종들이 지금 또 다음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업종단에서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임기 시절에 IT 분야에 있어서 미국 제조 건설 투자가 2017년 딱 그 트럼프 임기 시작했을 때부터잖아요. 2017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약 건설 투자가 5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 수혜까지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건설 기계 업종, 굴착기라든지 뭐 관련 중장비 만드는 기업들이 수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는 북미 사업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궤도형 도저를 첫 출시했다라는 관련 이슈가 있는데 이 도저가 뭐냐면 불도저입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줄여서 도저라고서 영문으로 이제 발음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북미 관련된 이슈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북미 시장 점유율에도 지금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기 위해서 관련 지금 시장 매출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건설기계가 연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조 8천억대 내고 있는 기업인데 북미 시장에서 내고 있는 매출이 1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글로벌 전체 매출의 한 4분의 1 정도가 북미 시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큰 시장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불도저와 같은 건설 중장비 전 세계 판매량이 사실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세가 좀 막혀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도까지 21% 성장한 27,000대까지 이 도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수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신제품 도저 외에도 미니 굴착기 라인업도 지금 현재 강화하고 있어서 신제품 라인업 자체는 탄탄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체로 HD 현대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줬는데요. 공정위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함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그룹주들이 또 부각이 됐었던 것도 한몫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좀 강하게 들어와줬었는데요. 기술적인 구간을 봤을 때도 지금 낙폭 이후에 횡보 구간 이어나갔었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전고점 돌파해주면서 대량 거래량이 의미 있게 나와준 흐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 전고점 돌파해준 종목들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대가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 월봉상 어느 구간대까지 지금 상방 매물대가 열려 있나 봤더니 상방 매물대가 74,000원 구간대까지 흐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추세 상승이 나와준다 한다면 7만 원 구간대까지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난하게 흐름을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를 잡아본다 한다면 사실 오늘 시가 구간 기점으로 해서 잡아가시면 되거든요. 오늘 캔들이 이제 의미 있는 캔들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8,000원 구간을 손절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HD현대건설기계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58,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수급의 변화까지 포착이 됐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곽유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은 370억 1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2021년부터 상반기 기준으로 4년 연속 전년 대비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액 증대에는 하이브리드차 수요 확대와 북미 수출 호조세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북미 수출이 217억 2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5.9%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외한 지역은 모두 작년 상반기보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STX 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으로 인수되면서 HD 현대 마린 엔진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STX 중공업은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 및 이사 선임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HD 한국조선해양이 STX 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HD 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히게 됐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고객으로부터 사적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투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증권사 직원이 고객 및 지인에게 주식, 파생상품, 직원 전용 금융투자 상품 등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편취한 자금은 많게는 50억 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증권사 직원이 직무상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정보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며 사기로 의심되는 제안을 받았거나 거래 중이라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증권사와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권사 직원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대전 공단본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 현장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오영주 장관, 박성효 이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달 초 정부가 발표한 관련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사업별 이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정부 정책을 지원받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현장 대책이 잘 이행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발빠르고 정확한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